안녕하세요. 개인 투자자분들의 멘토 프로페서 킹입니다. 자, 토요일 10시 오늘도 저와 함께 기관차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하나만 공지드리면 저희 카페에 2024년 얼리버드 프로모션에서 올라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저희 차기사와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꼭 한번 확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통 이런 리딩자와 함께 한다라 그러면 많은 분들이 막 급등주, 막 무슨 뭐 상승, 뭐 특급주, 뭐 비공개된 뭐 비밀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막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저희는 그런 거 없습니다. 기술적 기반을 중심으로 해 가지고 전략을 짜서 최소한 시장의 퍼포먼스를 아웃퍼폼하는 그런 흐름, 그리고 분기별 10% 정도를 목표로 해 가지고 가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특히나 저와 함께 하시면서 그러니까 최저 비용을 진행하고 있거든요. 가장 큰 이유는 뭐냐면 그래야지 서로에게 부담이 없다. 특히나 이 비용은 뭐라고 생각하셔도 좋냐면 보험료라고 생각하셔도 좋습니다. 왜냐면 뭐 예를 들어서 몇백만 원 정도를 가지고 매매하시거나 투자하시는 분들은 뭐 전혀 좀 어렵겠지만, 최소한 1,000만 원 이상만 투자를 하셔도 이 수익은 뭐 시장이 줘야지 따라오는 거니까, 뭐 예를 들어서 올해 10월 같은 경우에 뭐 수익 가져올 수 있겠습니까? 어렵죠. 그런 흐름들은 뭐 어쩔 수 없겠지만, 그것보다는 그 금액을 가지고 피하는데 보험료를 낸다라고 생각하셔도 괜찮아요. 왜냐면 늘 이야기 드리지만 이 기술적 분석이라는 것은 피하는데 좀 더 일가견이 있다라는 거. 그러니 지금 구간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12월 월간 시황이라고 해서 이야기하지만, 냉정하게는 지금 매도도 어느 쪽도 유리하고 불리하고가 없어요. 지금 이 구간에서 내려와도 올라갈 가능성이 높고 올라가도 내려올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좋거든요. 왜냐면 매일같이 시장을 이렇게 좀 이렇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시시각각 마음이 변합니다. 금요일 같은 경우에도 매도 장세였어요, 매도 장세. 근데 장 중간부터 매수세가 갑자기 유입이 되면서 시장을 들어 올리니까, 예를 들어서 어제 동시효과 때 제가 이제 공매도 환매수가 들어올 것이다라고 해 가지고 들어 올려서 끝난 케이스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황을 가지고 역으로 동시효과의 인버스 곧버스를 잡으신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런 분들에게 이야기했던 게 "전략적으로 컷 가지고 들어갔다 그러면 그냥 지켜봐라. 그리고 오늘 뭐 흐름 괜찮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장 중간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시가 혹은 보합까지 막 밀려 올라오려고 그러죠. 특히나 코스닥은 비행 같은 경우가 움직여서. 그런데 그거 가지고 한땀 한땀 쫓아다니게 되면 지금 시장 못 견뎌요. 그래서 굉장히 그냥 통상적인 말 같지만 계속 반복하는 게 뭡니까? 반복하는 게 전략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말라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해도 그렇게 불리해 보이지 않고 안 해도 그렇게 섭섭하지 않은 장세들이 계속 될 가능성이 높다. 어찌 되었거나 말이 이제 또 쪼끔 이쪽으로 왔는데, 저와 함께 하시면서 가장 좋은 거는 리스크를 최소화할 수 있고, 그러니까 내가 세이브할 수 있는 손실 금액만 생각을 해도 충분히 그 비용의 가치는 몇 배, 몇 곱절로 남고도 남는다라는 거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립니다. 언제든지 저희 카페 차트기술사관학교 치시면 나오니까 와서 확인하시면 되겠고, 자, 12월 월간 시황은 굉장히 좀 단순합니다. 일단 제가 공매도 환매수 여진이라고 써 있죠. 뭐냐면 최근에 계속 그 이어졌었던 이 고가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보시게 되면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습관적으로 둘 중에 하나 되게 극단적으로 노립니다. 120평, 이거 120평이다. 120평이라고 치고 이 아래에 있는 막 저점에서 버벅거리거나 계속 흘러내리는 종목을 하든가, 아니면 아이 위에 막 급등하고 있는 종목들이에요. 근데 최근에는 12월 말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공매도가 아직까지 환매수가 제대로 안 된 이 위쪽에 있는 종목들이 차례로 움직이는 흐름들이 특히나 코스닥에서 더 많이 나타났거든요. 그러니 저는 계속 이야기 드리지만 매매적 관점으로는 2차 전지만큼 좋은 종목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쪽만 노리는데, 말 그대로 LNF가 그런 식으로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다른 종목들하고 퉁퉁퉁 쳐서 오지 않습니까? 물론 그중에서도 움직이는 종목은 따로 있긴 했었죠.
어찌 됐거나 이런 방식의 움직임들이 계속 반복될 것이다. 재밌는 거는 에코프로 비행 같은 경우에도 금요일 날 흐름에서 분명히 마이너스 5% 까지 빠졌다가 어떻게 됩니까? 갑자기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플러스 3% 4% 까지 막 올라갔죠. 이 구간도 왜 나왔냐면,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공매도들을 계속 압박하는 개인 매수 세력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 개인인지 아니면 이 공매도를 환수할 수밖에 없는 외국인들이 하청을 준 이름만 개인인 쪽인지는 알 수 없지만, 왜냐면 그런 냄새도 엄청나요. 왜냐면 에코프로 머티 때부터 해 가지고 그런 뉘앙스의 개인 매수세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어찌 됐거나 그런 흐름들인지는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뭐다? 자꾸 이 공매도를 환매수하기 위한, 아직까지 쟁여 놓고서 제대로 처리하지 못한 애들이 저런 식으로 압박을 받는 경우들이 발생을 할 것이다. 이렇게 되면 장에게 좋을까요? 나쁠까요? 이런 수급들이 들어오면 장에게는 좋다, 나쁘다? 당연히 좋지 않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이미 경험했잖아요. 2차전지 움직일 때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고, 2차전지 빠질 때는 또 다른 종목들이 어떻게 움직였는지. 서로 막 상관관계 있고 자시고가 아니라 수급이 저런 식으로 몰려버리게 되면 개별 종목들은 다 어떻게 보면 나가리 납니다. 별로 좋지 않아요. 시장에, 이 좋은 시장에서는 선순환매가 계속 돌아야 되거든요. 업종별로든 테마별로든 뭐로든 이게 돌아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이쪽 갔다가 그냥 죽었다가 이쪽 갔다가 죽었다, 이런 식으로만 움직이기 때문에 저는 2024년에도 이제 내일 같은 경우에는 2024년을 그러니까 연간 시황이라기보다는 프리뷰식으로 미리 보기를 좀 해 드릴 건데, 어찌 됐거나 이런 흐름들이 2024년에도 여전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이제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굳이 코스피 2495나 120평 위에서 쫓아갈 이유가 없어요. 매도까지 치라고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왜냐면 인버스도 지금 자리에서는 저는 그다지 자신은 없어요. 쳐도 괜찮다라고는 보지만, 만약에 그 자신이 있었으면 저희 가족분들한테 고퍼스 오더를 냈겠죠. 근데 그렇지도 않아요. 지금 인버스나 고퍼스 흐름도 그렇고 걔네들도 지금 와야 될 자리들이 좀 있다 보니 남아 있다 보니까 지금은 그렇게 자신 있는 자리는 아닙니다. 다만 노렸던 분들이 했을 때 그렇게 이상 있는 자리는 아니다. 그러니 어찌 됐거나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이 자리 쫓아가겠습니까? 829 자리, 이런 자리 위에서는 쫓아가는 거 아니다. 갖고 있는 것들은 내줄지언정 쫓아가는 자리는 여전히 아니다라고 보고 있고, 공매도 환매수를 노린 세력들이 여전히 계속 호시탐탐 종목들을 노리고 있다. 그러니 그런 종목을 선취매한다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움직일 때 따라가도 늦지 않습니다. 그러니 LNF 막 10% 보통 제 어떤 성향들을 꾸준히 보셨던 분들은 예, 종목이 10% 올라가는데 추격하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런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LNF 처음 그렇게 움직였을 때는 추격하라고 그랬어요. "추격해도 괜찮다." 심지어 종가에 15% 올라가 있는데도 그 내일 5% 정도는 올라가니까 5% 뛰기 먹을 사람들은 들어가도 괜찮다. 다음날 미국 시장 때문에 마이너스 2%인가 시작했는데 결국은 쭉 올라왔죠. 5% 넘게 올라갔습니다. 즉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원리와 이 제가 이야기 드렸죠. 기술적 패턴, 그리고 수급적 패턴. 사실 수급적 패턴까지 일반 개인 투자자분들한테 뭐 이걸 공부하시라 뭐 하라 그러는 거는 사실 가혹한 거예요. 이거는 시장을 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질 수 있는 나름의 특권까지는 아니겠죠. 예. 나름의 어떤 노하우라고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 이거를 지금 못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매수 플레이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게 많지 않아요. 근데 단타자 입장에서는 이거를 볼 수 있다라 그러면 그런 식으로 계속 시장에 할 것들은 예, 좀 과격한 표현으로는 썩어 난다. 예, 많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즉 뭐냐면 기술적 패턴의 이 흐름들은 장의 종목들이 보통 7-80%가 상승을 해야지 굉장히 편안한 장세가 돼요. 지금 그런 장세 아니잖아요. 오히려 이런 장세에서는 시장의 종목들이 20-30%만 올라가도 어떻게 오히려 여기에 수급이 집중되기 때문에 이렇게 매매하는 게 훨씬 더 쉽고 알아보기도 쉽습니다. 그러니
지금 제가 늘 이야기 드리는 4총사 포스코홀딩스, 퓨처엠, 에코프로, 에코프로 BM, 이 중에 에코프로 BM만 움직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이야기 드렸죠. 퓨처엠하고 BM만 하는 게 가장 좋아 보인다. 포스코홀딩스는 언젠가 움직일 것 같은데 그 언젠가 타이밍을 찾다가는 다른 것들 다 놓칠까 봐 그래서 거기에 못 쟁여 두겠어요. 어찌 되었거나 12월에도 여전한 여진, 예, 지진까지는 아닐 겁니다. 여진이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이런 어떤 뭐 시장이 높다, 뭐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베이시병 맞고 떨어졌다, 이런 것들 관계없이 전략이 나오는 종목이 있다라고 그러면 그거는 얼마든지 하셔도 된다. 얼마든지 하셔도 돼요. 지금이 그렇게 생각보다 나쁜 장 아니거든요. 특히나 매도애들이 힘을 못 써요. 업틱룰과 물량이라는 그런 본인들만의 치트키가 있어 가지고 팡팡 내려야 되는데, PM만 봐도 알지 않습니까? 아니 장 초반에 시가 고가로 해 가지고 마이너스 5% 빠졌으면 잘해야 한 마이너스 3% 정도 올랐다가 다시 얻어맞는 게 원래 우리 시장의 습성인데, 이게 이렇게 시가를 밟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예전에는 정말 한 달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일들이 요즘에는 일주일에 한두 번씩 계속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 뭐 지금 장에서 무조건 피하라는 이야기는 안 하겠습니다. 다만 최대한 단순한 관점을 가지고 전략이 나오는 종목만 한다. 결국은 매수도 매도도 유리하고 불리할 거 없으니까 할 거 있으면 하고 자신 없으면 그냥 안 해도 그렇게 손해 아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머티 움직임 보고서 자꾸 개인 투자분들이 요즘에 신규 상장 종목들 많이 들어가시는데,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쟤는 완전 특이 케이스라고 제가 계속 강조하지 않습니까? 완전 기관과 외국인들이 짜고 후려쳐 가지고 만든 흐름이고, 그것 때문에 그걸 노리고 들어온 개인 세력들이 물량을 가지고서 선점을 했기 때문에 저렇게 움직이는 거고, 대부분의 IPO 종목들은 그런 거래량과 물량도 잘 안 나오지만 대부분 만만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IPO는 비싸게 가요, 비싸게. 아니 누가 물건 파는데 일부러 싸게 파는 사람이 있습니까? 싸게 팔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비싸게 팔아야 돼. 그래야지 본인들도 남는 거고 회사도 좋은 거고 서로 짬짬이 해 가지고 이 물량들 넘기는 건데, 에코프로 머티가 굉장히 특이 케이스인 거고, 다른 종목들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 그러니 내가 잘 알지도 모르는데 섣부르게 들어와 가지고 오랜 시간 물려 계시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산 로보틱스도 제가 이야기 드렸죠. 시가총액 2.5조짜리. 그래 가지고 그 자리 딱 오고 나서 이거 라이브 때 이야기 드렸던 거거든요. 그 자리 치고 나 가지고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그 정도로 분석이 안 된다라 그러면 가급적이면 신규 상장 종목 건들지 마시라.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종목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시황에서는 굳이 종목을 이야기할 필요가 없고, 지금은 사실은 종목들을 이야기하셔도 전략이 딱 떨어지는 종목들이 없기 때문에 11월에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이 매수한 종목 중에 최근에 언급하지 않았던 두 종목과 그다음에 여전히 관심 있게 보실 인버스와 곧버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코스피가 지금 변동성은 조금 더 낮을지언정 매도치기는 조금 더 낮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의 이 목요일날 생긴 저 고가를 넘지만 않는다라 그러면 들어가셔도 괜찮다. 그러다 보니까 금요일날 아침에도 저희 가족분이 이거 매도 쫓아가도 될까요? 뭐 할까요? 이렇게 질문을 주셨는데, 해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다만 이제 저 자리 컷을 가지고 컷효율이 나올까는 좀 고민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매도가 예전만큼 힘있게 가진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드렸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정말 급하신 분들은 하셔도 되지만, 그렇게 매도가 막 효율성 있게 급하게 막 이런 식으로 떨어지고 막 맞고 팡 떨어지고 이런 패턴들은 외부 변수, 즉 미국이 급락이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은 우리 시장 자체로는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22평에 올라오는 각도도 그렇고 내려가도 또 맞고 지지부진하게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래서 가급적이면 저는 매수 플레이어 분들은 내가 원하는 종목 밑에서 기다리면 기다렸지 굳이 때리는 것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나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역시나 2차전지가 굉장히 어떤 뇌관의 역할을 할 수도 있습니다. 왜냐면
쟤네들은 지금 공매도들이 버티고 있는데 지금 시장의 수급 패턴의 구조상 자꾸 쟤네들을 압박하는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언제 어떤 식으로 터질지 몰라요. 제가 이야기 드렸잖아요. 오죽하면 쟤네들끼리 짬짬이 한다라고 그렇게까지 추론을 하고 있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120 평짜리가 올 수 있는데 저는 이거 이렇게 되는 게 가장 좋은 매도 패턴이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러니 저는 가급적이면 코스닥은 인버스나 곧버스를 건드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여전히 종목들도 할 만한 종목들이 있고 매수 플레이어답게 종목으로 가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자, 그리고 종목 두 개만 이야기 드리면 먼저 LG화학. LG화학은 계속 이야기 드리죠. 그러니까 물론 제 관점이 틀렸을 수도 있습니다. 맞지 않을 수도 있는데 저는 어찌 되었거나 LG화학이라는 종목을 굳이 열심히 접근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계속 가지고 있다. 물론 이 지금 지지가 되는 요 45만 원짜리가 나름 의미는 있겠지만 기존에도 이야기 드렸죠. 그러니까 이 구간에서 이 아랫자리가 아니면 굳이 열심히 들이댈 필요 없다. 결국은 내려오는 과정에서 내내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결국은 왔지 않습니까? 지금도 마찬가지로 이거 이렇게 해 가지고 바로 또 605,000원 마디 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보다는 굳이 이 효율을 노릴 바에야 내려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좀 더 낫다. 45만 원짜리가 아니게 되면 굳이 위에서는 개인 투자자분들의 입장에서는 매수를 할 이유가 없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LG전자 이야기 드리면 제가 이 이전에 이 윗자리에서도 놀 때도 이야기 드렸죠. LG전자가 원래 이런 종목이 아닌데 아무리 비싸게 사도 9만 원 이 아래 정말 비싸게 줘도 10만 원 아래 이렇게 들어가야 되는데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코로나 이후에 많이 오버했다라고 생각하고 이는 회사가 좋고 나쁨의 문제가 아닙니다. 본 종목의 원래 수급 구조가 이 가격대 형성을 그렇게 해 왔기 때문에 저는 어찌 됐거나 위에서는 별로 매수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만약에 급하게 매수하실 분들은 다시 이 저점 만들었던 것처럼 10만 원짜리 아래에서 추세 전환 만들면 또 하세요. 근데 다만 120 평이 이제 급격하게 꺾여 내려가기 때문에 기대 수익이 좀 좁아들어서 저는 과연 본 종목을 건드릴 만한 어떤 의미가 있을까 고민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냥 최소한 9만 원짜리 아랫자리에서 다시 추세 전환이 나오면 하고 아니면 만다라는 관점이 조금 더 나아 보인다. 이렇게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야기 드렸고 내일은 좀 더 큰 어떤 틀의 시황과 흐름을 가지고 만나 뵐 테니까 내일 방송 또 기대해 주시고 언제든지 보시면 좋아요와 함께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언제든 저희 카페에 놀러 오시고 건강 컨디션 관리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